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공모가 상단을 뚫고 공모가를 확정한 반도체 진공 로봇 제조기업인 라운테크 공모주 청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테크 청약과 관련돼서 이미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 초반에 결론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확정된 라운테크에 청약을 할지 말지 말입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은 라운테크에 청약을 하실 건가요, 마실 건가요? 먼저 청약을 한다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관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는 점과 반도체 빅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21년부터 회사가 높은 성장을 기록할 거라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으로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가 바로 산업용 로봇이라는 매력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아마 청약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의 주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청약을 안 한다는 입장에서는 높아도 너무 높은 상장일날 유통 가능 비율과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버린 이기적인 공모가, 마지막으로 공모 금액이 워낙 작은 초소형 공모주라서 기대 수익이 낮다는 점이 청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될 텐데요. 저 김파고의 라운테크 청약 결론은 물론 유통 가능 비율이 높아 부담이고 초소형 공모주라 기대 수익이 낮지만 예정 시가총액 또한 낮은 상황이라 저는 6월 8일 청약 둘째 날 오후 2시에 청약 경쟁률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일반 경쟁률이 약 1,500대 1 정도를 넘는다면 라운테크에 비례청약까지 할 예정이고, 만약 경쟁률이 낮다면 10주만 청약해서 균등 배정을 노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이렇게 판단한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씩, 라운테크에 청약하기 전에 6월에 공모주 투자 일정 간단하게 점검하면 다음 주인 6월 7일에서 11일에는 라운테크와 이노뎁, 오비고가 청약을 하는데요. 라운테크를 청약할 경우에 환불금이 10일날 들어오게 되는데, 이 10일날은 이노뎁과 오비고의 청약일이 겹치기 때문에 다음 주 공모주 청약에 있어서는 이노뎁과 오비고 중에 어떤 종목을 청약해야 할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또한 11일에는 LB루셈이 상장할 예정이고요. 6월 3주차에는 아모센스와 ST바이오센서가,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에는 맥스트가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라운테크의 공모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테크는 6월 3일날 공모가 확정했죠. 18,000원으로 확정했는데요. 해당 공모가에 따라서 예정 시가총액은 890억 원입니다. 라운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인데요. 희망 공모가 밴드가 12,800원에서 15,800원이었는데 무려 약 15%나 상승한 18,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 주식은 50만 주로 공모 금액은 90억 원입니다. 공모 주관사는 KB증권이며 일반 청약자의 청약일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고 환불일은 10일 목요일, 상장 예정일은 17일입니다. 공모 후에는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원경 CEO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약 40%의 지분율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공모 후에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45%나 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라운테크가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6월 4일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라운테크는 코넥스에서 25,1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으로는 1,1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코넥스에는 상장 주식수가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 주식이 빠져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유의해야겠습니다. 라운테크의 3개월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올해 3월 12일 최저점인 15,300원을 기록한 다음 4월 중순 최고점 26,850원을 기록했고, 4월 중순부터는 약 23,000원에서 25,000원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넥스에서는 2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라운테크를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 18,000원으로 확정했죠. 이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테크 수요 예측에는 1,440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경쟁률 1,520대 1을 기록했는데요. 공모가는 말씀드린 대로 상단을 초과하여 결정되었는데, 이때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가격을 제시한 기관의 비율이 97%에 달했고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9%였습니다. 이러한 라운테크의 기관 경쟁률을 4월 이후에 중소형주의 기관 경쟁률과 살펴보면 250대 1로 매우 저조했던 HPO의 수치를 제외할 경우에 4월 이후 중소형주의 공모주 기관 경쟁률은 평균 1420대 1이었는데요. 보시는 표의 파란색 선이 바로 1420대 1입니다. 라운테크는 1520대 1을 기록했기 때문에 평균 수치보다
조금 더 좋은 기관 경쟁률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라운테크에 청약을 한다면 과연 목표 수익은 얼마로 잡아야 할지 지금부터 라운테크의 공모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공모가 18,000원은 시가총액 890억 원에 해당하는데요. 라운테크는 투자 설명서에서 2021년에 매출액을 480억, 영업이익은 88억, 순이익을 66억을 전망했기 때문에 해당 순이익을 기준으로는 약 13배 수준에 확장될 예정입니다. 과연 경쟁 기업들은 현재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공모가를 산정할 때 선정한 비교 기업은 총 5개였는데요. 테스가 22배, ATPC가 22배, PSK가 24배, 하이맥스가 10배, 롯데시스템즈가 11배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5개 기업의 평균치인 17.85배를 공모가 산정에 적용했는데요. 라운테크의 투자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라운테크는 반도체 전공정, 웨이퍼, 이송 모듈 시장에서 주요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의 주요 경쟁사로는 미국의 브룩스, 일본의 ULVAC, 그리고 한국의 사이맥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모가를 산정할 때 PER을 산정한 5개 기업 중에서 라운테크 핵심 제품의 경쟁사는 사이맥스임을 확인할 수 있죠. 라운테크와 사이맥스의 재무제표를 비교해보면 라운테크는 2020년 매출액이 184억이었던 데 반해서 사이맥스는 무려 9배나 큰 약 1,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순이익 또한 라운테크는 이제 막 이익이 나는데 반해서 사이맥스는 작년에 순이익이 220억이나 나서 라운테크 순이익에는 무려 30배나 기록한 상황입니다. 즉 경쟁 기업인 사이맥스는 라운테크 대비해서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훨씬 큰데요. 이러한 사이맥스가 6월 4일 오전 11시 주가 21,200원을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2,300억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순이익이 230억 원이었기 때문에 PER로 판단하면 사이맥스는 PER 10배에 거래되고 있는 거죠. 반도체 공정의 장비를 납품하는 사이맥스의 PER이 10배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왜일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이맥스의 재무 차트를 살펴보면 2016년 초반부터 2018년까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업이익, 순이익 또한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매출액이 꺾이면서 주가 또한 다시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2019년 중반 이후에 다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주가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명확하기 때문에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사이맥스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 또한 이러한 사이클을 타면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이맥스의 PER이 10배라고 왜 이렇게 싸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가는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라운테크 역시 PER로만 평가하기엔 이러한 사이클을 잘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해야 할 텐데요. 국내 주요 경쟁사인 사이맥스의 PER이 10배라서 단순히 2021년에 PER 10배를 적용하면 라운테크의 목표 시가총액은 660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라운테크의 미래 수익에 몇 배를 줄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회사가 밝힌 주요 경쟁사들의 시총을 살펴보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브룩스가 8조 1천억, 일본 기업인 ULVAC는 2조 5천억, 그리고 사이맥스는 2021년 4월 8일 기준 시가총액 2,600억에 해당했던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쟁사들의 시총에 비해서 라운테크의 예정 시가총액 890억 원은 매우 작은 상황이고 회사는 IR 자료를 통해서 2020년에서 2021년 급격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도 추가적으로 큰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운테크가 2021년에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성장한다면 그 뒤에도 2022년, 2023년 성장할 때마다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포인트를 감안해서 만약 라운테크가 2022년에 순이익 100억을 달성할 수 있다면 현재 사이맥스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PER 10배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목표 시가총액은 1,000억, 주가로는 2만원 수준이란 계산이 되고 공모가를 산정할 때 적용했던 PER 17배를 2022년 예상순이익 100억에 적용할 경우 목표 시가총액은 1,700억으로 주가는 34,5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라운테크에 청약을 했을 경우에 얻게 되는 기대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아쉽게도 라운테크에 1억 원 청약했을 때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면 예상 수익은
약 36,000원으로 기대됩니다. 그 이유는 라운테크가 초소형 공모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균등 배정을 살펴보면 라운테크는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는 12만 5천 주 중에서 균등 배정으로 62,500주를 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관사인 KB증권의 가장 최근 공모주였던 LB루셈의 청약 건수가 약 15만 건이었기 때문에 같은 청약 건수가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균등 배정보다 청약 건수가 높아져서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주를 배정받을 확률이 0.4, 즉 40%고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할 확률이 60%나 됩니다. 라운테크를 공모가 2배의 상장일날 매도할 수 있다면 수익은 18,000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비례 배정 역시 모집 금액이 11억 원인데 비해서 만약 청약 증거금이 3조 원이 몰린다고 가정해보면 비례 경쟁률이 5,500대 1이라는 계산이 나와서 한 주를 배정받으려면 증거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1억 원을 청약하면 균등 배정으로는 한 주도 못 받을 확률이 더 크고 비례 배정으로 2주를 받게 되는데 상장일날 공모가의 2배로 매도한다면 예상 수익이 36,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라운테크의 공모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1억 원을 청약해도 1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라운테크의 투자 위험 요소를 살펴보면 공모 후에 주식수 480만 주 중에서 무려 55%에 달하는 267만 주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하다는 점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미 코넥스에서 주식을 매수한 뒤에 이전 상장일날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상장일날 주가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긴 분석 영상의 결론이 예상 수익이 너무 낮아서 실망하진 않으셨나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라운테크뿐만 아니라 이노뎁과 오비고가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자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노뎁과 오비고를 비교 분석하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직 주식유치원 야너주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영상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 김파고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